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년을 다닌 단골 미용실에서 제가 들은 한마디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어르신, 머리 이 정도면 됐죠? 이 정도 염색약이면 충분해요. 어차피 비싼 거나 저렴한 거나 비슷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용실 원장은 딱 한 달 만에 동네에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게 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히 무료입니다. 저는 올해 68살 이은자입니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2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남편은 벌써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삶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평범한 할머니 삶이랑 비슷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 주고 시장에 가서 장 보고 점심때쯤 TV에서 나오는 옛날 드라마 재방송 보다가 저녁에는 시골에 있는 언니랑 통화 조금 하고 그렇게 그럭저럭 하루가 갑니다. 그 와중에 제게 딱 하나, 오늘은 조금 설렌다 싶은 날이 있었는데요. 바로 머리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헤어로즈라는 미용실 문을 연 건 40이 조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도시락 싸주고 잠깐 짬내서 파마하러 가던 시절이었죠. 그때 미용실 사장님은 저보다 1살 어린 김복자 씨, 우린 나이도 비슷하고 사는 동네도 겹쳐서 금세 언니, 동생 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은자야, 너는 머리가 얇아서 어설프게 싼 약 쓰면 바로 다 상해버려. 내가 알아서 좋은 걸로 해줄게. 복자 언니는 늘 그렇게 말하면서 제 머리를 참 정성스럽게 만져줬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한참 힘들어하던 시절에도 아들이 취업이 안 돼서 방에만 틀어박혀 있을 때도 저는 마음이 답답하면 복자 언니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감겼습니다. 머리를 감기는 동안 뜨거운 물과 샴푸 거품이 머리를 쓸어내리면 묵던 근심도 같이 흘러내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언니, 나 너무 늙어버렸지? 제가 거울을 보며 한숨 쉬면 복자 언니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내 나이에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우리는 이제 예쁘게 늙는 게 목표야. 알았지?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마를 하지 않는 달에도 한 번쯤은 꼭 들러서 머리 감고 드라이만 하고 왔습니다. 단골이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저에게 헤어로즈는 제 둘째 거실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사람 사는 게 다 그렇듯이 익숙한 것들도 어느 날 갑자기 바뀝니다. 어느 봄날 머리가 너무 지저분해서 복자 언니한테 전화라도 하나 하고 가야겠다 하고 미용실 앞까지 걸어갔는데요. 문 앞에 붙어있던 작은 종이가 제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원장이 여러분을 모십니다. 트렌디한 스타일, 젊은 감각 헤어 로즈 리뉴얼 오픈. 그리고 밑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원장 최다정. 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복자 언니 어디 갔지? 불안한 마음을 안고 문을 열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파마향 냄새와 샴푸 향이 섞여 있던 공간이 이상하게 바뀌어 있더군요. 벽지는 흰색으로 새로 칠해져 있고 의자도 전부 바뀌어 있고 카운터에는 향초가 몇 개 켜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 깔끔하고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안쪽에서 머리를 자르던 젊은 여자가 저를 힐끗 보더니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기 복자 사장님은? 그 젊은 여자가 가위질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분이요. 그만두셨어요. 가게 인수하셔서 제가 새로 맡게 됐어요. 원장이에요. 최다정입니다. 그 말과 함께 저를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마치 이 가게 이미지에 안 어울리는 손님이 왔다 하는 시선 같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30년을 다닌 단골이라는 의무감 같은 게 있어서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오늘 파마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젊은 원장은 시계를 보더니 입꼬리를 비웃듯 올렸습니다. 어르신 예약 안 하셨죠? 응? 예약이요? 원래 이렇게 와서 그냥 해도 됐는데. 원래 그랬어요? 지금은 시스템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다 예약제로 움직여요. 요즘 젊은 분들은 시간 아까워 하시니까요.
그 말에 저는 괜히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머쓱해졌습니다. 아, 그럼 오늘은 안 되나요? 원래는 안 봤는데 어르신이 많이 급하신가 보네? 머리 상태도 많이 상했고 빠르게만 할 수 있다면 해드릴게요. 그 빠르게만이라는 말이 귀에 거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미용실까지 와버렸고 다른 데로 가기도 애매했습니다. 그럼 부탁할게요. 머리를 감기려고 의자에 앉았는데 조금 있다가 앳된 얼굴의 조카 같은 알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여기 누우세요. 머리 감겨드릴게요. 머리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는데 뒤쪽에서 조용한 대화가 들렸습니다. 원장님, 이분은 어떤 약 써드려요? 아, 저분요? 그냥 B급 염색약 써요. 근데 여기 표시에는 프리미엄이라고 돼 있어서 어차피 어르신들은 구분 못해. 싸구려 써도 색만 비슷하면 돼. 괜히 비싼 약 쓰면 가게만 손해야. 헹군 물소리 사이로 그 대화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순간 뜨거운 물이 아닌 얼음물을 끼얹은 것처럼 몸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지금 무슨 약 쓴다고 하셨어요? 원장이 다가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품질 괜찮은 약이에요. 어르신 세대분들은 솔직히 프리미엄이랑 일반이랑 구분도 잘 못하시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 말에 답이 막혔습니다. 프리미엄이랑 일반 차이요. 그동안은 항상 복자 언니가 좋은 걸로 해줬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원장은 눈썹을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아, 그럼 추가 요금 내고 프리미엄으로 바꾸실래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르신 머리는 지금 너무 상해서 좋은 거 써도 티가 별로 안 나요. 괜히 돈만 더 쓰는 거지. 가게 안에 있던 젊은 손님 둘이 웃음을 꾹 참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꿰뚫어보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파마를 말고 기다리는 동안 원장은 자기 친구로 보이는 여자 손님과 큰 소리로 수다를 떨었습니다. 언니, 요즘 진짜 힘들어. 임대료는 비싸지, 인건비는 올라가지. 그래도 젊은 애들 손님 많이 데려와야 이미지가 사는 건데 동네 어르신들만 계속 오면 가게 분위기 완전 죽잖아.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가격 깎아달라, 서비스해달라, 머리 안 됐다고 한 번 더 해달라. 진짜 피곤해. 그러니까 나는 딱 선 그을 거야. 돈 안 되는 손님들한테까지 친절할 필요 없지. 건물주가 날 쫓아내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요즘 세상이 그렇지 뭐. 나도 이제 돈 안 되는 손님이 됐구나. 머리를 다 하고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제가 오래된 갈색 지갑을 꺼내자 원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어르신, 이런 지갑 요즘 아무도 안 써요. 빈티지 감성이에요? 아, 이거 남편이 예전에 사준 거라. 말을 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카드는 있으세요? 아니면 현금이세요? 요즘 어르신분들 중에 카드 쓰는 분들 잘 없으셔서 카드 있어요. 손이 떨려서 카드를 꺼내는데 카드 꺼내는 속도가 느리다고 원장은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어르신, 시간 많으시죠?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저희는 바빠서 그렇지 해서 그 말에 뒤에 서 있던 젊은 손님이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나 다음 예약 있는데 저는 더 이상 거기 서 있는 것만으로도 죄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가게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거울에 비치는 제 머리는 형태도 이상하고 색도 얼룩덜룩했습니다. 돈도 제대로 냈는데 도대체 뭐가 이렇게 초라하냐. 집 앞 벤치에 잠깐 앉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무시당할 만큼 나이 들어버린 건가? 머리를 만져보니 마치 거친 철사 같았습니다. 그 순간 하늘나라에 있는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나 이 나이에 이 정도 대접받고 살아야 되나?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겨우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집에 들어와 씻고 나서 문득 장롱 깊숙한 서랍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저에게 말했거든요. 당신 나 없을 때 혹시 억울한 일 당하거나 돈 때문에 모욕당하면 이 서랍에 있는 봉투부터 열어봐. 그때는 내가 알아서 살게 뭘 그런 걸 다 준비해 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말이 이상하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장롱 서랍을 열고 바닥 깊숙이 손을 넣었습니다. 딱딱한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겉에 남편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은자에게 꼭 필요할 때만 열 것.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어 열어보니 안에는 여러 장의 등기부 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눈에 익은 주소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23번지 대지 및 건물. 그 아래 굵은 글씨로 소유자 이은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눈을 비볐습니다. 이게 뭐야? 주소를 자세히 보니 제가 오늘 갔던 그 미용실 헤어 로즈가 있는 건물 주소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남편이 남긴 편지 한 장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은자야, 내 친구 변호사한테 말해서 내 이름으로 건물을 하나 올려놨어. 임대 관리만 맡겨놓고 당신은 그냥 평생 편하게 살았으면 해서 혹시라도 누가 당신을 돈 없다고 무시하면 이 서류부터 꺼내 보여줘. 당신은 그런 대접 받으면서 살 사람이 아니야. 그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여보, 당신은 떠나고 나서도 나를 이렇게 지켜주는구나.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미용실이 들어있는 3층짜리 건물의 진짜 주인이 바로 저였다는 걸. 그날 밤 저는 남편 친구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김 변호사님, 저 이은자인데요. 은자 여사님, 잘 지내셨어요? 이제야 연락 주셨네. 저는 낮에 있었던 일을 하나도 숨김없이 털어놨습니다. 30년 단골이었던 미용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새 원장이 어떻게 시니어 손님들을 대하는지, 그리고 오늘 제가 들었던 모욕적인 말들. 변호사는 조용히 듣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예, 저는 집에만 있으니까요. 그럼 내일 오전에 그 미용실에서 보시죠. 건물관리 업체 직원들도 같이 갈게요. 이 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겁이 났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목소리 한번 크게 낸 적 없는 제가 건물주랍시고 나서서 누군가를 혼내고 따지고 요구한다는 일이 너무 낯설고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원장이 제게 했던 말들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르신들은 어차피 구분도 못 하시잖아요. 시간 많으시죠? 돈 안 되는 손님들한테까지 친절할 필요 없지. 그 말들이 마치 뜨거운 인두처럼 가슴팍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내가 말해보자. 내 인생에서 한 번쯤은.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머리를 질끈 묶고 미용실 앞에 섰습니다. 어제의 수치심이 떠올라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잠시 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과 깔끔한 인상의 중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저 김 변호사입니다. 그 옆에 선 2사람은 건물관리 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저는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호들갑 떠는 건 아닌지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사님,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하는 건 절대 호들갑이 아닙니다. 오늘은 사실 확인만 하시면 돼요. 나머진 제가 할게요.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우리는 함께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서는 원장 최다정이 젊은 남자 손님의 머리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살짝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어르신, 또 오셨어요? 어제 머리 하셨잖아요. 머리 상하니까 자주 오시면 안 돼요. 그때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건물 관리 담당입니다. 원장님, 잠깐 시간 괜찮으실까요? 원장은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관리요? 아, 잠깐만요. 지금 손님 머리 중이라. 옆에 서 있던 남자 손님이 상황을 눈치채고 말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뭐 중요한 일이신 것 같은데 저 잠깐 기다릴게요. 변호사는 카운터 쪽으로 자리를 옮기며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네, 금방 끝낼 겁니다. 우선 소개부터 드리죠. 이분이 이 건물의 소유주 이은자 여사님이십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원장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예, 이
이분이요. 어제 어르신이라 부르며 싸구려 염색약이면 충분하다고 했던 그 얼굴이 거울에 그대로 비쳤습니다. 저는 그제야 원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 저예요. 어제 여기서 머리했던 30년 단골 손님 이은자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주인이기도 하고요. 원장은 잠시 말을 잃더니 급하게 앞치마를 벗고 나와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아, 여사님, 제가 어제는 정말 몰라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저는 일부러 조금 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원장님, 어제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제가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대신 말씀드릴까요? 변호사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어제 여사님이 머리 시술 받으시는 동안 직원에게 싸구려 염색약을 쓰라고 지시하셨다죠? 어르신들은 구분 못한다는 말과 함께요. 원장이 얼굴을 새빨갛게 물들이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건 맞는데 그 농담이었어요. 진짜 나쁜 뜻은 아니었고 변호사는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원장님과 체결하신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제7조 건물 이미지 및 고객 응대 조항 읽어드릴게요. 임차인은 건물 이미지 및 영업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특히 고객에 대한 차별 모욕 폭언 등으로 민원이 들어올 경우 건물주는 시정 요구 및 계약 재검토 권리를 가진다. 어제 여사님이 겪으신 일이 이 조항에 그대로 해당되는 것 같네요. 원장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계약 재검토요? 그때였습니다. 미용실 문이 따르릉 열리며 동네 아주머니 두 분이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머리 좀 해야겠다. 요즘 머리가 왜 이렇게 빠지는지 그들도 상황을 보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 은자 씨? 여기서 뭐 하세요? 동네 분이 저를 알아보고 물었습니다. 원장은 당황해서 그들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이모님. 그냥 건물 점검 나오신 거예요. 괜찮아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자 변호사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죠. 여기 이은자 여사님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이 건물 전체의 소유주이십니다. 어제 이곳에서 고객으로서 상당히 모욕적인 일을 당하셨고요. 동네 아주머니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고, 이은자 씨가 건물주였어요? 어머, 그런 줄도 모르고. 세상에. 원장은 그제야 제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말했습니다. 여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임대료도 많이 오르고 인건비도 부담되고 정신이 없다 보니 말이 험하게 나갔어요.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원장님, 저는 건물주라서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원장이 멍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르신이라고 불러서 화가 난 것도 아니에요. 나이 들었으니까 어르신 소리 들을 수 있죠. 근데 어제 원장님이 하신 말은 그냥 호칭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르신은 구분도 못한다. 싸구려 염색약이면 충분하다. 시간 많으니 천천히 세라. 저는 그 말들을 하나씩 짚어줬습니다. 원장님이 나이 든 사람들을 돈 안 되는 손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는 그게 참 서운했어요. 나는 30년 동안 이 미용실을 내 집처럼 생각하고 다녔는데 내가 늙었다고 내 머리에서 돈이 덜 나온다고 이제는 싸구려 약 써도 괜찮은 손님이 됐구나. 그게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면서 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지는 채로 끝까지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여기를 다니다가 어제 처음으로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대접을 받고 있어야 하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시 열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남기고 간 서류 속에서 이 건물이 나오더군요. 원장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원장님, 우리도 여기서 당장 가게 문 닫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정식 시정 요구를 하러 왔습니다. 첫째,
어제 여사님께 사용했던 염색약이 실제로 어떤 등급인지 가격과 원가를 포함해 투명하게 공개해 주셔야 합니다. 둘째, 앞으로 이 건물 내에서 시니어 손님을 포함한 모든 고객에게 차별적 발언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면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셋째, 만약 다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계약 해지에 동의한다는 조항도 추가해야 합니다. 원장은 다리가 풀린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저 쫓겨나게 되는 건가요?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어떤 태도로 손님들을 대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요. 그때 옆에 있던 동네 아주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사실 전에 여기 와서 머리하다가 기분 나쁜 말 들은 적 있어요. 어머님은 어차피 집에서만 계시잖아요. 굳이 파마 예쁘게 안 나와도 티 안 나요. 그 말 듣고 다시는 안 오려고 했거든요. 또 다른 아주머니도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머리 감겨달라고 했더니 허리 안 아프시면 앞으로 좀 숙이세요. 저희 직원들 허리 아프거든요. 이러더라고. 원장은 그제야 자신이 그동안 해온 말들이 어떤 상처가 되었는지 깨닫는 듯 했습니다. 원장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 진짜로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 계약만, 임대료만 올리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 모습이 딱하다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면 또 다른 누군가가 똑같이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보태기로 했습니다. 사과는요, 저 말고 다른 손님들께도 하세요. 저 하나만 모욕한 게 아니잖아요. 동네 어르신들 여기 와서 머리하면서 다들 기죽고 작아져서 나갔을 거예요. 미용실이라는 곳은요, 머리 예쁘게 만드는 데보다 기분 예쁘게 만드는 데가 돼야 하는 거 아닐까요? 원장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네, 여사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변호사와 관리회사는 임대차 계약에 추가 조항을 넣었습니다. 시니어 고객 차별 금지, 고객 모욕 발언 시 즉시 시정, 재발 시 계약 해지 동의. 원장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야, 헤어로즈 가봤어? 요즘 분위기 완전 달라졌더라? 원장 태도도 완전 바뀌었어. 이모님, 어머님 하면서 엄청 공손하게 모시던데 실제로 가보니 가게 입구에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희 헤어로즈는 모든 연령의 고객을 동등하게 존중합니다. 나이, 외모, 직업, 경제력에 따라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그 글을 보는데 가슴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마치 정말 세상이 조금은 변한 것 같은 기분. 원장은 저를 보자마자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여사님 오셨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정성껏 해드릴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기는 손길이 이전보다 훨씬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습니다. 물 온도 괜찮으세요? 목 안 불편하세요? 이런 말들이 낯설면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동네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저기 저 은자 씨 있잖아. 그분이 사실 그 건물 주인이래. 처음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검소하게 다니셨어? 나 같으면 명품 들고 다녔겠다. 하지만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편지 맨 마지막 줄이 떠올랐거든요. 은자야,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네가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잊지 말아라. 진짜 중요한 건 가방 브랜드가 아니고 어떤 차를 타는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봐 주는가 하는 거라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어느 저녁 아들이 집에 들렀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헤어로즈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네가 바쁜데 엄마 머리 때문에 화났다고 일일이 말해봐야 뭐하니? 그래도 엄마가 건물주인 건 나도 몰랐네. 아버지가 그런 걸 준비해 놓은 줄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몰라야? 아버지 뜻이었겠지. 괜히 돈 냄새 맡고 엉뚱한 데 휘둘리지 말라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 머리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근데 엄마, 머리 예쁘네. 전에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났습니다. 그래? 이제는 싸구려 약 안 쓰나 보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들려드렸냐면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제일 먼저 잃는 게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버스에서도 밀치고 병원에서도 무시하고 가게에서도 투명인간 취급하고 나이가 들면 그냥 이렇게 사는 거겠지 하고 넘길 때도 있지만 진짜 그래도 되는 걸까요? 물론 모든 걸 싸우듯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한 번쯤은 내 편을 들어달라고 말해도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평생 에이 참자. 나이 먹고 추하게 싸우지 말자.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기 내서 한번 말해보니 세상이 정말 조금은 달라지더군요. 미용실 한 군데의 문제였을지 몰라도 적어도 그 공간에서는 시니어 손님들이 조금 더 존중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가끔 혼자 봉투에 들어있던 그 편지를 꺼내 읽습니다. 당신은 그런 대접 받으면서 살 사람이 아니야. 남편이 적어준 그 문장을 이제는 제가 제 자신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은자, 넌 그런 대접 받으면서 살 사람이 아니야. 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어딘가에서 싸구려 염색약이면 충분하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절대 싸구려로 대접받을 인생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연들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